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제2dun의 소방학 10번째 자연발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발화라는 게 뭐죠? 이제 우리 점아웃 없이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발화를 자연발화죠. 그죠? 즉 라이터 없이도 자연적으로 불 붙는다는 거죠. 그건 자연발화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조건은 조건이 시험에 나와요. 조건은 이제 방지 방법. 이게 이제 비표면적 1번 비표면적이 커야 한다. 비표면적은 커야 한다. 비표면적은 이제 비교한 표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면적이 넓어야 한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열량이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야 한다. 대자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습기가 많아야 한다. 습기는 이제 너무 많으면 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조건이 크게 4가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또 표현도 되거든요. 면적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열량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온도라 할 수 있고, 습기가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발화 공부하다 보면은 습기가 많아야 한다. 근데 온도도 많아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요, 자연발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후텁지근해야 하거든요. 후텁지근이라고 해야 기억이 오래가. 이게 고온다습해야 한다는 거죠. 고온다습. 밀폐됐으니까 열을 뺏기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을 뺏기지 않고 밀폐돼야 한다는 거. 밀폐돼야 발열량이 커지는 거죠. 그죠? 열이 뺏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온다습. 고온이니까 온도가 높아야죠. 다습이니까 습기가 많아야죠. 그리고 이제 표면적이 넓어야 자연발화 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가연물이 이렇게 있어요. 가연물이 있으면은 여기 가연물 내부에 여기에 습기가 있으면 자연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에. 그래서 습기가 내부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습기가 여기 외부에 있어야 해요. 습기가 주위에 있어야 해요. 주위에. 그죠? 즉, 요게 지금 가연물인데요. 어떤 가연물이에요. 우리 불 붙는 것은, 그죠? 불 붙는 게 가연물이잖아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체가. 그런데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자연발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휘발유 같은 것은 자연발화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휘발유도 자연발화가 됩니다. 한 300도 가까이에서 자연발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가연물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돌 같은 건 자연발화가 안 되겠죠. 비가연물이니까. 자, 그런데 습기가 이 주위에 습기가 있어야 해요. 그럼 주위에 습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습기는 뭐죠? 습기는 H2O잖아요. H2O의 기체를 습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비열이 1이잖아요. 가장 비열이 높은 게 헬륨하고 수소 빼놓고는 물이잖아요. 그죠? 헬륨이 3.4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물이 1을 뒀을 때 헬륨하고 이제 이런 것들 특이한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2점 몇, 3점 몇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이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습기는 열 전달을 많이 하죠. 우리가 상온이 20도를 말하죠.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목욕탕에 열탕에 들어가면은 40도에서 45도 사이가 되죠. 굉장히 뜨겁죠. 그러면 이제 온탕이 아니고 상온 평상시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니까 15도에서 25도 잡아주고, 이제 목욕탕으로 따졌을 때 열탕이 40도만 돼도 굉장히 뜨거워요. 즉 말하자면은 수분은 열 전달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비열이 크니까. 그렇죠. 지우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물질 내부의 습기는 적을수록 자연발화가 잘 되고요. 내부에는 습기가 없어야 불이 잘 붙겠죠. 이 주위에 습기가 열 전달을 해가지고 자연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화점하고 이제 연소점은 10도 차이가 나죠. 그죠? 액체의 경우에 10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발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백 도 차이가 나죠. 얘하고 얘하고는 수백 도 차이가 나요.
물론 A하고도 수백 도 차이가 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CS2 이양화탄소 같은 거, 특수인화물 있죠? 특수인화물 이양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가 마이너스 20도인데 발화점이 100도지요. 그럼 120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휘발유, 가솔린이죠. 휘발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가 이제 인하점이죠. 하지만 자연 발화는 플러스 한 300도가 되죠. 그러면 한 330도 정도 차이가 나죠. 약 330도씩.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는데 수백 도, 100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서 2년발에서 요거는 10도라고 시험에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수백 도가 안 나왔지만 이 개념을 잡아줘야 해요. 그래서 자연발화가 되려면 많은 주위에 습기가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비표면적 요거를 에어리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AREA. 그리고 이제 발열량을 퀀티티. 그다음에 온도는 T, 습기는 모스. 그죠? 그래서 첫 자만 따가지고요. AQTM, 에어리어 퀀티티, 요거 온도, 그 다음에 요거 습기. 요게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되죠. 어렵지 않죠? 피표면적이 넓어야죠. 표면적이 넓은 물체가 뾰족한 물체보다도 넓은 물체가 더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상보다도 침상이 더 불이 잘 붙고요. 이제 평편상이 더 잘 붙습니다. 구상, 동그란 것보다도 둥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면이 적죠. 침상은 뾰족한 거죠. 평편상은 넓은 거죠. 구상, 침상, 평편상은 소방 승진에 나오는 거고요. 그 소방 승진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승진에 우리 그 임용에서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소방 임용에서는 뭐 자격증 쪽에서도 나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쪽 지우고요. 그죠? 많이 쓰면은 좀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연 발화는 에어리어 퀀티티 AQTM이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된다. 자연 발화의 조건이에요. 조건. 자연 발화 방지법 하게 되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비표면적을 낮추고 열량을 낮추고 창문을 열어버리면 열량이 낮춰지죠. 온도를 낮게 하고 습기가 주위의 습기죠. 이거 주위의 습기, 주위 습기를 낮게 하면은 자연 발화 방대죠. 그래서 자연 발화는 이 4개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AQTM, 그래서 IQ가 티미하다. 자연 발화 방지법은 IQ가 티미하다를 낮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이게 자연 발화 방지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 발화는 이제 우리 그 소방 간부 시험에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그 자연 발화는 일반적으로 요두값이 클수록 자연 발화 위험이 있어요. 요두값. 우리 동식물 유류가 있죠.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1류부터 6류까지 제가 그 이쪽 제2대 소방항에서 6가지를 뭐 하루에 한 2가지씩 해서 한 3번 정도 다룰 건데, 요두값이 건속류가 130 이상이면은 건속류라게요. 요두값이.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반건속류가 있고요. 세 번째 불건속류가 있어요. 그럼 동식물 유류는 3개로 나눕니다. 법에는 이게 없지만은 이제 간부 보시면 나도 학설에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건속류는 130 이상. 그리고 이제 반건속류 같으면 100에서 130이에요. 100에서 130. 그리고 이제 불건속류 같으면은 이제 10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럼 건속류가 뭐냐면은요. 건속류는 우리 그 대접 있죠. 대접. 이렇게 대접, 이제 그 대접, 큰 그릇을 대접이라고 하잖아요. 냉면 그릇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우리 김밥집에 가면은 참기름 같은 거 부칠해 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죠. 이제 붓을 가지고 이 건속류를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빨리 날아가는 기름이 건속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덜 날아가는 거, 잘 안 날아가는 거, 날아가지만은 늦게 날아가는 거 해서 건속류가 이제 아마인류, 들기름, 동류, 오동기름이에요. 오동, 들동, 정어리 기름,
해바라기 기름. 이 5개 말면 돼요. 아마인 식물이에요. 식물. 들기름 뭔지 알죠? 오동, 정어리 생선이죠. 해바라기 뭔지 알죠? 그죠? 그럼 이런 건석류가 요두값이 크죠. 그러니까 자연발화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이제 뭐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뭐 채종류 뭐 있는데 이런 것은 외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땅콩 기름, 올리브 기름, 그리고 이제 이거 암기법으로 했었는데 암기법으로 저만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쪽은 제가 안 중요하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참콩만한 옥체를 가진 참콩만한 옥체,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옥체를 가진 사람이 목청이 목화청, 청어윤가 그래요. 목청이 크다 이런 사람. 땅을 파야 똥돼지가 나온다 해서 이제 땅콩 기름, 올리브 기름, 똥은 이제 오동이 아니고요. 이게 뭐다? 소돼지. 그래서 쇠기름, 돼지기름. 소기름, 돼지기름을 쇠기름, 돼지기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건석류, 반건석류, 불건석류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석류 요도값이 뭐죠? 요도값은 옥소라 같지. 옥소. 우리 주기율표 보면은 17쪽이에요. 17쪽에 뭐가 있죠? 그거 있죠. 17쪽에 17쪽에 불소, 염소, 치소, 옥소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옥소값을 말하는 옥소수가 아니고 옥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연발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IQ가 팀이 하는 것을 낮추는 게 자연발화 방지법이다. 이걸 가지고 풀면은 자연발화는 자연발화 잠깐만요. 자연발화 그 종류 해야겠네요. 종류 잠깐만요. 지금 15분이 됐죠. 15분 됐으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어요. 자연발화 종류는 분해열, 산화열, 미생물열, 흡착열, 중압열 이렇게 5가지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분해열은 자연발화예요. 분해열은 니셀리, 쓰리틸렌으로 기억하면 쉬워요. 니셀리가 이제 니트로셀로스, 셀룰로드, 니트로그리세린 오류위험물들이에요. 오류위험물은 셀프 연소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이 산소를 가지고. 쓰리틸렌은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에틸렌을 말해요. 3개가 이제 우리 있죠. 그걸 쓰리틸렌이라고 해요. 산화열은 산석기 황금 원고 이 안에서만 나옵니다. 종류가 중요해요. 물론 이 종류도 시험에 나왔고요. 석탄, 기름 종류죠. 황린, 금속, 가루, 원면, 면, 코톤, 고무가루, 고무분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위생물열은 발효열이라고도 하죠. 발효열. 우리 그 시골에서 이제 술 같은 거 담으면 이제 발효가 되죠. 그래서 이건 퇴비, 뭐 곡물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요. 흡착열은 이제 다공성 물질에서 주로 되죠. 다공성 물질. 그래서 흡수되면서 탁화되는 거죠. 중압열은 작고 많은 분자가 큰 분자량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압이란 뜻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모노모 달랑체라고도 시험에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요게 이제 작고 많은 분자량이 분자가 물질이죠. 큰 분자량으로 합쳐지면서 합이죠. 합쳐지면서 플러스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촛불 시위처럼 촛불이나 태극기 부대들 있잖아요. 촛불 시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큰 목소리도 내고 큰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압열은 그 뜻이 이런 뜻이고요. 모노메 달랑체 중축 반응이거든요. 이쪽에는 중압열은 염시산해로 기억하면 돼요. 염시산해.
염화비닐,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 그다음에 산화에틸렌, 산해가 산화에틸렌의 준말이에요. 산화에틸렌. 그러면은 산화에틸렌은 여기 중압열에도 있고 쓰리틸렌 여기에도 있네요. 산화에틸렌하고 산화에틸렌. 이거는 산해예요. 산해. 줄여서 산해니까 두 법칙으로 산해. 그럼 아세텔렌이 또 있죠. 쓰리틸렌. 아세텔렌은 여성이에요. 여성. 그럼 에틸렌이 있죠. 쓰리틸렌을 이 세 개를 말해. 에틸렌은 중성으로 잡아주면 돼요. 중성. 나중에 연소범위 할 때 아세텔렌이 2.5에서 81이잖아요. 그럼 여기 1등이에요. 여성 우대주의죠. 그럼 산화에틸렌은 3에서 82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3등, 4에서 75고 이산화탄소가 4등, 12.5에서 75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이제 나중에 연소 범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산화에틸렌, 에틸렌, 아세틸렌 이걸 쓰리틸렌이라고 한다. 요거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좀 떨어져서 얘들 둘이는 뭐죠? 이제 연애를 하고 있고 얘는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틸렌이 산화에틸렌하고 아세틸렌 붙어 다녀요. 항상 연소 범위에도 딱 붙어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순서고요. 그다음에 위험도에도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에틸렌은 이게 이제 1등, 2등 하면 이게 7등 정도, 7번째 정도 있어요. 표에서 보면은 어느 책이든지. 그래서 산화에틸렌은 염시산해니까 염화비닐,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같으면은 산화에틸렌은 산해라겠죠? 산해는 분해열하고 중압열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공 흡착열 있죠. 흡착열은 활성탄, 목탄, 다운성 물질이 활성탄 같은 거, 목탄 같은 거. 목탄이 수시거든요. 목탄이 수시인데 어떤 책에는 목탄하고 수소를 분류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가지고 같은 말이다. 나무가 탄소화된 거죠. 수시예요. 이게 현미호르몬 구멍이 많죠. 다공성 물질. 여기에 이제 숯을 그려볼까요? 숯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현미호르몬 구멍이 많은데 여기에 열이 들어가가지고 열이 들어가서 이제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런데 이제 탄도 쓰리탄이 있어요. 활성탄, 목탄, 석탄이 있어요. 석탄. 탄, 쓰리탄이 있는데 석탄은 산화열에 해당돼요. 석탄은 요건 다공성 물질. 석탄도 물론 구멍이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시옷 그룹이니까 석탄이 시옷이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요거 들어가는 거죠. 산화하고 석탄은 같은 그룹이다. 하지만 활성탄하고 탄 중에서 활성탄하고 목탄은 흡착열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폭발 쪽에 가보면은요, 분해 폭발이 있고요, 분해 폭발이 있고, 그다음에 산화 폭발이 있고요, 중화학 폭발이 있어요. 이건 폭발까지도 가요. 하지만은 미생물은 열이 약해요. 흡착열도 열이 약하죠. 이 두 개는 폭발로 가지 않아서 폭발 쪽에는 종류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발화, 분산, 미흡, 중 5개를 외워놓으면은 분해, 산화, 중합은 폭발 쪽에서 또 보기가 같아지고요. 그리고 미생물하고 흡착열은 약하니까 구멍 속에 들어가서 자연발화 된다든지 발효돼 가지고 퇴비 곡물 이런 것들이 이제 분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야 해서 폭발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